근무 시간에 그렇게 졸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왜 근무 시간에 졸아? 이랬더니 우리 그때 봤던 대표님이 조는 애는 멀쩡한 거래요. 졸리면 졸을 수 있대요. 엎드려 자는 친구도 있어요. 네. 또 여러 번 하면은 벌금인 거고요. 구속도 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진짜 궁금한 것들을 서로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노무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친한 노무사님 있다고 또 능력 있다고 내가 자랑을 하도 했더니만 난 컨설팅 받으라고 했지 누가 나한테 물어보라고 했냐고. 근데 5인 미만이었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해고 예고를 구두로 했대요. 5인 미만이었는데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냥 바로 안 나와 버렸어요. 그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일단 첫 번째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이냐 아니냐가 첫 번째 판단이에요. 해고 예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해고라는 거는 회사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해고하는 거잖아요. 직원의 개인적인 어떤 잘못으로. 근데 만약에 사업장이 없어지는 경우 있죠. 폐업하는 경우. 폐업은 해고는 아니잖아요. 그럴 때도 한 달 전에 그럼 예고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되죠. 그걸 적는데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걸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갑자기 망한 건데. 그런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으로 뭐 하는 경우 아주 예외를 제외하고는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하는 경우는 회사 책임이라고 봐요. 그럼 준비할 시간 안 주면 무조건 한 달치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한두 명이 아니면 그것도 꽤 커요. 그러니까 어쨌든 해고 예고는 그런데 해고 예고를 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5인 미만은 괜찮은 거고. 그래서 5인 미만은 해고 예고는 해야 되는데 해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죠. 5인 미만도 해고를 한 달 전에는 예고해 줘야 돼요. 예고를 했는데 해고 사유가 돼야 해고가 되는 거죠. 5인 이상은? 그렇죠. 5인 이상은 해고 정당성이라 해서 해고가 정당할 사유가 돼야지만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친구가 일을 너무 못해. 그래도 한 달은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기업에서 다 그래요. 뭘 시키지? 아 근데 그 친구가 있으면 우리 사무실에 마이너스잖아요. 주고 즉시 해고하는 사업장들이 있고 거꾸로 직원은 저 내일부터 안 나올래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 달에 갭이. 맞아요. 대신에 이건 있다니까요. 안 나올래요 할 수는 있지만 사표를 쓰지 않을 권한이 있다니까 회사가. 그러면 퇴직이 안 돼요 법적으로는. 한 달 정도 후에 퇴직이 돼서 다른 회사를 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사대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거기서 이미 퇴직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보통 사직서를 주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리 안 한다고 하면 돼요. 수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수리를 안 한 거라고 통보를 해줘야 돼요. 당신은 냈지만 인수인계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수리 안 할 거야라고 하면. 통보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원래는 법률적으로야 내용 증명을 하는 게 가장 완벽하지만 통화해서 녹음으로 가능해요. 아니면 문자? 문자로 수신 확인한 게 돼야 되니까. 아 일이 없어져야 되는구나. 그렇죠. 일방적으로 이메일 보낸 거로 효력이 없어요. 그분이 안 봤다고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카톡으로 보냈다고 하고 그 피드백이 오면 제일 좋아요. 알았습니다. 아니 난 무시할래. 이러면은 그걸 괜찮아요. 일은 없어졌어요. 일 없어진 건 좀 애매해. 내가 안 봤다고 할 수 있어. 가족이 봤다고 할 수 있어요. 좀 큰 기업들은 사직서 수리를 안 하고 인수인계를 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작은 기업들은 그렇게 하면 이제 있기 싫은데 하고 일도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고민이 돼요. 차라리 조직을 보호하려면 한 달치를 주고 해고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고 해고 예고를 하잖아요. 조직의 보호가 아닌데 한 달치 월급이. 근데 이런 건 있어요. 해고 예고를 하잖아요. 그럼 반 이상은 본인이 안 나와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사무실이에요.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근무 시간에 그렇게 졸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왜 근무 시간에 졸아? 이랬더니 우리 그때 봤던 대표님이 조는 애는 멀쩡한 거래요. 졸리면 졸을 수 있대요. 엎드려 자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애를 월급 주는 사장이 잘못된 거라고. 그게 이 노동법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상식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했으면은 이런 직원을 내보낸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런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보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전에 그걸 체증을 해야 돼요. 그때마다 잘못했다는 근거를 남겨서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을 때 가능하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쭉 찍어놔도 의미 없어요. 중간에 계속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또는 경위서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았을 때 문제지 아무 얘기 없다가 맨 끝에 가서 얘기하는 거 의미 없어요. 계속 얘기했대요. 계속 얘기하면서 카톡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막 얘기해서 나중에 해고 예고를 구두로 했는데 갑자기 자기 공항 왔다고 다음날 안 나왔대요. 안 나오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고용보험 받게 해달라고. 실업급여는 또 이슈가 많아서 나중에 한번 시회가 되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나갈 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분들 많아요. 아 일부러 막 누발해가지고. 왜냐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닌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원래 개인이 나가서 못 받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청에 조사도 해야 되고 되게 일이 많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일단 진정이 들어가면 기간도 되게 길죠. 그 조사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와요. 벌금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회사가.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실업급여를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일단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실업급여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급여는 사업주 선택권이 없고 가끔 이 산재도 되게 오해하는데
직원들이 다치거나 하면 산재 해주세요 막 이래서 회사한테 회사가 해줄 권한은 없어요. 산재가 특이한 게 보험료는 회사가 내요 100%. 근데 혜택은 근로자가 받는데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거예요. 회사가 해준다고 생각하죠. 예전에 회사 도장을 꼭 찍고 들어갔어야 됐어 신청서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고.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면 실업급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해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는 해줄 수 없어요. 이게 부정수급이 사업주가 아닌데 해주면. 그래서 요즘에 노동청에서 다 공문 보내고 있더라고. 예전에 경영상 해고로 그냥 실업급여 받게 해준 데들 있죠. 3년 전에 2년 전에 이거 지금 사업장에 다 보내고 있어요. 당신들 진짜 경영상 해고를 했는 근거를 대라고 엄청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는 문제가 뭐냐면 부정수급의 문제를 떠나서 개인이 그만둔 걸 해줄 수가 없어요. 좀 특이해. 자기가 보험료 내는데도 자기 사유로 그만둔 건 안 해줘요. 비자발적인 이직이라고 해서 회사 공고사직은 해고를 해야 돼요.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나 이런 거. 한 명 해주잖아요. 그럼 문제는 다른 직원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분명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거 공고사직을 다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노동청에 조사 나올 수도 있고. 그걸 떠나서 이걸 왜 못 해주게 됐냐면 이 페널티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공고사직 해줄 때. 사실 공고사직 해줄 때 페널티는 예전에는 크게 없었는데 요즘에 정부 지원금들 많거든요. 채용하면 청년, 내일 채용, 뭐 디딤돌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지원금이 다 중지가 되고 또 하나가 제조업에서는 외국 근로자 채용 못 해요. 타격이 엄청 커요. 이게 제일 커요. 외국 근로자를 써야 되는 업종에서는 외국 근로자를 고용 못 하게 되면 일이 안 돌아가요. 지방 제조업은. 그러니까 이 공고사직을 해줄 수가 없어서 계속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페널티도 없으면서 직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있긴 있어요. 한 30가지 사유가. 그게 이제 한 가지. 근데 그게 다 어려워. 본인 가족이 몸이 너무 어렵거나 발령을 뭐 저기 3시간 이상 거리를 가거나 제일 좋은 건 계약 기간 만료예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정년퇴직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면은 사실 되게 어려워요. 기간을 엄청 단축해놔 버려. 그렇게 좀 짧게 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실업급여는 아까 그런 이유로 쉽게 해줘도 안 되고 해주면 나중에 또 벌금까지 나올 수 있어요. 부정수급 떠나서 주도했다고 그랬거든요. 인지하고 나서 채용한 거하고 또 공모라든가 이렇게 하면 사업주가 같이 처벌돼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뭐 과태료일 수 있고 경중에 따라서 또 여러 번 하면은 벌금인 거고요. 구속도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이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들을 끝나지 않은데 채용하는 문제도 있고 또 실업급여 사유가 안 되는데 해줄 때의 문제도 우리끼리의 문제가 아니고 제3자의 문제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배액징수예요. 받은 거 말은 토해내고 배를 한 번 더 내야 되는 그런 페널티가 있는 거고 그 외에 형사처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신중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90%는 안 걸린 거죠. 근데 그 10%가 이제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는 게 맞아요, 점점. 직원들이 뭐 한 2명 있으면 상관없는데 한 10명 되고 막 이러면 남은 직원들도 나갈 때 다 보게 돼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은 실업급여 받았구나. 그냥 자기가 나갔는데 이러면 나중에 항상 사업주든 회사는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직원들끼리 서로 공유를 해서 한해 불안이 느껴지거나 문제가 발생되나요? 징계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넣는 거예요. 해고 사유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사안에 따라 해고도 돼요. 업종에 따라 다르죠. 정말 핵심 인력들을 뽑아야 되는 IT나 이런 데서 기밀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조직 기강을 무난하게 할 수 있잖아요. 잘못하고 오픈됐다가는. 그래서 일부러 취업 규칙에 그런 걸 넣어놔요. 회사 사규라고 해서 모든 직원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 그걸 더 명확하게 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넣어놓습니다. 밑에다가. 이 연봉을 뭐 개인 걸 누설하거나 유지 않으면 그에 따른 징계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럼 그거로 인해서 회사가 얼마나 조직 기강에 분위기 영향을 줬냐에 따라서 심하면 해고까지 되는 거고요. 대부분 감봉, 정직 이런 징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엄격하게 다루기도 해요. 요즘에는. 그거는 좀 큰 것 같아. 근데 호봉제에서는 의미가 없죠. 호봉제는 이미 공무원처럼 얼마나 나와 있는데 니꺼 내 거 보니 안 보니 이런 건 의미가 없죠. 시간을 수당했니 안 했니 이런 건 의미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니까. 아니 저는 제가 실제로 궁금했던 것들을 직접 물어봐서 너무 좋았고 또 약간 이렇게 스튜디오 우리 건 아니지만 약간 우리 거 같이 앉아 있는 것도 재미있고 앞으로도 되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아 심화 과정이 더 필요하겠구나. 그죠? 더 어렵게.